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자격도 없는 것이다. 자,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겸 법률 최고 책임자의 멘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이런 업무 환경에서 저희가 특히나 최근에 격변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지능형 보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MVP 오늘은 권순만 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격변하는 업무 환경, 지능형 보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를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메타네틱 플랫폼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최신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제품들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팀에 현재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적인 타이틀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앤 디바이스 앤 프로 IT라 해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표현한 프로덕트로 봤을 때는 윈도우라든지 M36, 마이크로소프트 365 또는 뭐 오피스 365 같은 그런 형태 또는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련된 카테고리의 어떤 MVP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MVP가 된 지는 대략적으로 지금 13년 차 정도 되고 13년 차요? 네네네. 윈도우즈 그 분야에서 주로. 네, 이름은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카테고리 좀 바뀌긴 했는데, 그쪽 카테고리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MVP 분들도 워낙 분야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꽤 핵심 분야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국내에는 사실, 한 많으실 때는 한 4-5분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저와 같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 카테고리 영역에서는 저 말고 2분이 더 계시긴 합니다. 그럼 좀 한국에서 3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좀 보안, 특히나 이제 지능형 보안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컨텐츠로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저부터도 좀 그렇지만 보안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나 또 군대 갔다 오신 분이라면 또 많이 들었던 분이 해가지고 일단 보안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이해를 한번 우리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보고자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자, 보안이라는 게 전혀 그 분야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지킨다, 뭔가를 막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일단은 무언가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수비를 하는 게 보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보안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공격의 유형, 어떤 보안이 무엇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가 좀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런 용어 괜찮나요? 공격 또는 어떤 사고의 유형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격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안에서는 이제 어택, 뭐 영어로 했을 때 어택 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공격을 해서 방어하는 방법도 사실은 어떤 보안의 이슈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은 먼저 사전에 있을직할 일들을 먼저 사전에 차단해서 그거를 제한시키거나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과 보호가 두 가지가 합쳤을 때 약간 보안의 개념이랄까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뭐 예를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성벽을 하나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이제 외부의 침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지켜왔었다면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그 성문도 개방돼야 되고 오픈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즘 좀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뭔가 글로벌하게 뭔가 아니 이동에 좀 제한이 두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서 나타나는 이제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빨리 취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기술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거에 맞춤에 있어야 대한 어떤 또 보안의 기준도 삼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니까 단순하게 어택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단순하게 뭐 우리가 말하는 웨어의 어떤 또는 피싱 메일에 대한 것들을 보호만 할 보안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 앞으로 있을 아니면 우리가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내부도 신실하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나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약간 예방적인 활동 역시도 보안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또 과거에는 일정한 딱 하나의 어떤 성벽 같은 그런 지키는 것이 좀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과거와 뭔가 트렌드, 어떤 기술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인 것 같은데, 예. 네. 과거엔 저도 이제 파이어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예. 그게 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소위 말하는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것처럼 성벽처럼 우리가 파이어월 방화벽 체계를 통해서 뭔가 했었던 것들이 많은데 그 정도면 충분했던 거였나요? 그쵸. 과거에는? 예전에 그게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에 전산 시스템이 있어서 서버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관련된 업무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꼭 우리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야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들어와야지만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던 부분들이 어쩌면 그게 폐쇄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폐쇄형의 형태 스타일이 이제는 어떤 개방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특히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공용이 나타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블릭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온프레미스 형태의 그런 단순하게 방화벽으로 그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영역들을 뭔가 보호하거나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죠. 기존에 정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무실만 잘 지키면 되는데 예, 그렇죠.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렇지가 않다. 예. 좀 더 다변화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다변화되고 디바이스도 사실은 예전에만 소위 PC 기반만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는 사실 스마트폰, 소위 말하면 그 아이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혁신적으로 나오면서 수많은 디바이스에서도 요구사항,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 엔드유저뿐만 아니라 또 소위 말하는 임원분들께서도 그런 디바이스에서도 뭔가 업무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렇죠. 경우에 이동 중에도 업무를 그렇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완 사항들이 필요하고 영역이 이제는 가둬놓고 할 수 있는 몬프레미스 폐쇄형은 좀 어렵고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안의 트렌드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피해 사례 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좀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어떤 피해 사례 같은 거 좀 소개를 몇 가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형태의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어떤 피해 사례라보다도 뭐 특정 어떤 회사를 지칭하기 좀 어렵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형태라고 좀 봤다기보다도 예전에 이제 영화 어떤 그런 영화를 보면 네네. 갑자기 뭐 해커가 해킹을 해서 갑자기 뭐 시스템이 꺼지면서 뭔가 문제 생기고 그쵸. 예를 들면 발전소가 갑자기 뭐 꺼지는 그런 영화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었는데 꽤 조금 오래 되긴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제가 그 업무를 했던 건 그 업무가 아니라도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이제 미팅을 하고 있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부 방송이죠. 내부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팅 중에요. 예, 미팅 중에 이제 내부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막 밖에서 갑자기 분주해지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봤더니 갑자기 그리고 또 보니까 막 PC가 한 대씩 꺼지기 시작하는 어떤 꺼진다기보다도 이제 블루스크린이 떠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매레어가 이제 숨어 있어서 이제 시간 폭탄처럼 이렇게 터져서 어떻게 된 이슈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뭐 테스트 머신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테스트 머신 만들고 이럴 때는 사실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다음날 강의를 해서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테스트 머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발견돼서 다행인데 갑자기 랜섬이 걸려서 그거를 다시 만들었던 어떤 경험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디에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꼭 우리 그 내부에서 유출에 대한 부분들 사항들도 뭐 많이 있겠지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업무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멜웨어라든지 랜섬웨어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사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외부에서 악의적인 바이러스 형태의 공격도 있고 또 내부 직원에 의한 또 어떤 유출이라든지 사고도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10명의 경찰이 뭐 1명 도둑 그렇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멘트도 해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신뢰성이 가장 이제 높은 부분인데 그래서
직원이 어떤 그런 사실 통계적으로 뭐 얘기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은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사실 내부 유출에 의한 게 가장 보안의 핵심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외부의 공격보다도 외부에서 공격을 해서 해커가 공격해서 뭔가를 유출되는 형태보다는 사실은 내부 직원의 어떤 유출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보안적인 의식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될 것 같고요. 의식이 조금 변해야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런 업무의 시스템에 적응하다 보면 여기 약간 보안에 홀이 생긴다는 걸 알 수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모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그만 홀을 통해서 그런 보안 사고가 항상 생기는 거기다 보니까 모두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인식이라든지 내가 이 업무함에 있어서 그런 인식들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커야 될 것 같아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내부 유출에 관련된 이슈를 좀 본다면 제가 이제 고객사 이제 그런 보안 담당하시거나 IT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이게 너무 크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법적인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크게 차별하는 부분을 보게 된다 그러면 국내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사람이 어떤 보안의 유출 사고를 내서, 그러니까 아직 그 시간점에는 몰랐지만 퇴사하고 나서 그런 어떤 알게 뒤늦게 알게 됐거나,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뒤늦게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어떤 이슈가 되는지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분을 그렇게 뭔가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은 아니라고 하기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항상 모니터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 사용자가 갑자기 뭔가 보안적인 이슈가 있거나 뭐가 있다면 위에 팀장이나 리더한테 경고를 한번 주고 그 사람들 다 주겠죠. 그래서 그거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어떤 뭔가 업무 시스템에 대한 거를 좀 제한시킨다든지 그거 이후에 갑자기 뭐 사실 해고 통지가 날아간다든지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유출 이후에 알게 됐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또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내부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유출을 하더라도 회사 이 회사만 빨리 뭐 관계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이슈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조금 고쳐나가거나 아니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모니터링이나 또 트래킹하는 그런 활동 역시도 보안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또 놀라웠어요. 외부에서의 공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에서의 유출이 좀 더 비율이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슈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지키고 막는다는 것이. 예, 그렇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건 막을 수가 없다기는 그렇지만 사실 상당히 누구든지 소위 말하면 누구든지 맘만 먹는다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한 어떤 의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참 저도 이제 현업으로 일을 해봤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몰라서 막 이상한 링크 클릭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워낙 또 이제 정말 고도화된 지능화된 범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모르면서 당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이라도 이런 것도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피싱 전화도 단순하게 축하합니다. 뭐 어디 선물 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어떤 멘트에 대해서는 오자마자 다들 이렇게 끊거나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피싱에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랄까요, 뭐 법원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칭을 해서 오기 때문에 피싱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 외에도 저 지인도 사실은 피싱으로 잠시 막 정신이 없을 때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약간 피싱 사기도 당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 대비 되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어떤 메일로 오는 스팸도 보면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경찰청 사칭하는 그런 법원 사칭에서 오는 피싱 메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요즘엔 조금 더 진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메일이 오는 거죠.
아는 사람 또는 실존하는 내부. 지인.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더 무섭다기보다 이제 업무 비즈니스하다 보면서 나오는 것들은 그 뭐라 할까요? 뭐 제가 영업사원인데 뭐 A라는 회사에서 내가 알고 있는 분의 이름은 똑같지만 사실 메일 이름만 보지 메일을 자세하게 안 볼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업사원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어떤 거래처에서 그런 어떤 발주서가 왔다든지 뭐 서명서를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메일을 클릭해달라고 했을 관련된 그런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그 사람은 안 넣을 생각 없다기보다 정확하게 좀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메일을 열어볼 수밖에 없고 열고 나면 어떤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나중에 발생이 되는 상황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 대비 그냥 단순하게 광고, 뭐 스팸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그런 부분들을 매치시켜서 메일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됐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좀 무식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아니 제가 IT나 어떤 시스템적인 지식이나 굉장히 부족하다 하더라도 로컬에서 내 장비를 지키는 것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을 지키는 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한데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서버 우리 회사 사무실에 두고 그리고 그 서버 네트워크 선 잘 관리하고 우리 집만 잘 지키면 되겠네. 그러면 클라우드 이용 안 하면 보안이 더 잘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근데 그렇다 저렇다는 이제 업무 특성이라든지 그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은 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라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공간이라 하면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 내에서 다른 회사들도 같이 접속해서 쓰지만 그거를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파트에 공동 경비를 내서 하는 어떤 형태로 하겠고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내가 정말 보안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처럼 대신 이렇게 공동으로 경비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전문적인 보안 회사라든지 전문적인 이제 인증을 받은 보안 인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체계적이고 프로세스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 회사에 그냥 지키는 내 서버보다도 훨씬 더 안전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에 관련된 거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지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아무래도 클라우드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좀 더 프로페셔널한 관리를 그렇죠. 훨씬 더 점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관리를 내가 하나씩 받아야 된다면 상당히 많은 고가의 비용이 든다는데 이제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소위 말하면 아까 저 공동관리비처럼 아파트에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리티를 받을 수 있다. 네, 재밌는 비유네요. 네, 아파트에 공동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그런 실제로 개인적으로 메일도 받기도 하고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도 사과 메일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좀 그냥 작은 기업도 아닌데 그런 기업들이 유출당하는 거는 정말 큰 일 같은데 보통 그런 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좀 벌어지는 일들인지 한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기사상이든 이걸 돌아봤을 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하는 거는 그거 대비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까처럼 내부의 직원에 의해서 어찌 보면 보안의 담당자라고 하지만 혹시 그 담당자가 그런 풀 권한을 갖고 있다랄까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운영하다 보면서 어떤 그런 보안 홀을 보고서 어떤 외부의 유혹을 통해서 어쩌면 인사적인 사고죠. 그래서 시스템적이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사람에 계속 사람에 관련 부분이 제일 크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유형이 있군요. 자,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저희가 오늘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지능형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방어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